예, 안녕하세요. 저는 그 천진 중의대를 졸업을 하고 지금 여기 레이크우드에 파인트리 부부 한의원이라고 해서 한의원을 오픈하고 있는 이호찬이라고 합니다. 원래 이제 한국에서는 그 포항공대 생명과학과를 졸업을 했고 그러고 나서 중국으로 가서 중의학을 전통의학을 중국 전통의학을 공부를 한 뒤에 그다음에 미국에 와서는 저쪽 경희 한의원 벨뷰 클리닉에서 잠깐 일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코로나 일 때문에 뭐 사정이 있어서 그쪽을 그만두고 이쪽으로 가까운 집에서 출퇴근할 수 있는 거리로 옮겨오다 보니까 예, 가까운 거리에 그렇게 차리게 됐습니다. 전통의학은 사실 사람들이 인류가 살아온 이래 질병은 계속 있어왔고 사람들은 그 질병을 이해하고 그걸 고치려고 많은 시도를 했고요. 그 와중에서 전통의학이 이제 발전을 해왔는데요. 그래서 중국의 전통의학에서 보면 처음에 병의 원인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송나라 시대 때 그 삼인학설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외적인 요인, 내적인 요인, 그 외에 기타 요인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해놨는데요. 외적인 요인에서 보는 거는 자연계의 6가지 기운, 덥고 춥고 건조하고 습하고 그 다음에 바람과 덥고 습한 것이 같이 있는 이 6가지 기운이 일반적인 그 자연계의 정상적인 기운인데 그 기운이 만약에 이상하게 어떤 때는 너무 과하거나 어떤 때는 너무 부족하거나 했을 때 사람의 어떤 그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벗어났을 때 이 외적 요인들이 그 질병을 일으키게 되고요. 내적 요인이라고 하면 사람의 7가지 기본적인 정상적인 감정인데요. 즐겁고 화나고 걱정하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무섭고 놀라는 이런 7가지 감정들이 정상적이지 않고 너무 심하거나 그럴 경우에는 기의 흐름을 방해를 해서 우리 몸에서 그런 것들이 오장육부의 그런 기의 흐름을 방해를 해서 질병을 유발시키는 그런 것으로 내적 요인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이제 전쟁에 의해서 뭐 찔린다든지 칼이나 이런 데 찔린다든지 예전엔 그런 전쟁이 많았으니까요. 아니면 호랑이라든지 늑대에 물린다든지 짐승에 물린다든지 뱀이라든지 곤충 같은 독이 있는 그런 것들에 물린다든지 이런 외적인 그런 다른 요인들에 의해서 이제 질병이 생기는 3가지 요인으로 분류를 하고 오랜 기간 동안 그렇게 인식을 해왔어요. 특히 그 중에서 외적인 요인에 이제 치중을 한 한나라 때 장준경 선생님의 상한론에 그거를 이제 외적인 요인에 의한 그 질병들을 정리를 해서 방제라든지 이런 게 많이 내려왔고요. 그런데 이제 그 상한론을 받아들이면서도 계속 믿어오면서 워낙 큰 선생님이 말씀이시니까 사람들이 치료를 하다 보니까 간혹가다 그 상한론에 잘 맞지 않는 그런 것들을 느끼긴 했었어요. 그러다가 그것이 이론으로 정립이 되는 게 명나라 청나라 시기에 온병학이라고 해서 이제 전염병에 관련된 학문이 이론으로 정립이 됩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 이론을 생각을 해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온병학에서 보면 명나라 때 우요커라는 그 사람의 온역론에서 보면 그 책에서 보면 그 온역이라는 그 병을 일으키는 그 기운은 예전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자연계의 바람이라든지 뭐 건조하고 이런 자연계의 기운과는 다른 그것이 아닌 어떤 이상한 기운이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특징이 뭐냐면 전염성이 강하고 강렬하고 그 다음에 병의 진도가 빠르고 위험하고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어느 정도냐면 조금 순한 질병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발병해서 저녁에 죽고 심한 사람은 발병하자마자 죽는다라고 기록할 만큼 그 병세가 빠르고 위험하고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기와 그 다음에 바깥에 있는 삿된 기운의 싸움이라고 보기에는 일반적으로 정기가 강한 사람들도 전염이 잘 되고 그 개념으로 볼 수가 없다라는 그런 게 이제 명나라 청나라 때 온병학에서 이제 온병론에서 나오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 기준에서 이제 말씀을 드릴 때 코비드 19 지금 1년 넘게 지금 여러분들이 고생하고 계신데요. 이 병을 그러면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겠느냐 했을 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워낙에 이 전염병이라는 기운은 전기와 우리 몸의 기본적인 정상적인 사람들의 전기와를 초과해서 너무 전염력이 강하고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일단은 피하는 게 그런 삿된 기운과 접촉하지 않는 게 가장 첫 번째로 우선시 되는 것일 거고요. 그 방법은 사실 여러분들이 모두 잘 알고 계십니다. 예. 환자를 격리하고 환자하고의 접촉을 삼가하고 사람이 많은 곳에 가지 않고 이런 것들은 지금도 얘기를 하지만 예전에도 그 전통의학에서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마스크를 쓰고 손을 잘 씻는 이런 것들로 그런 삿된 기운, 강한 그 온역의 기운, 그걸 접촉하지 않는 게 가장 첫 번째 필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기와 관련해서 우리 몸의 전기, 면역에 대한 그 사람들의 그 옛날 사람 전통의학에서 옛날 사람들의 인식은 있었어요. 근데 지금같이 세포 차원에서의 어떤 면역학의 그런 베이스는 알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병에 걸리고 어떤 사람은 병에 걸리지 않고 우리 몸에 어떤 그런 우리 몸을 보호하는 어떤 기운, 어떤 힘이 있나 보다라는 건 인지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것을 기 중에서도 위기라고 해서 우리 몸을 보호하는 그런 기운이라고 해서 기의 한 부분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기의 역할 중에 한 부분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지금까지 여러 개로는 아니고요. 그런 개념에서 볼 때 위기라는 것이 우리 몸을 보호하는 기운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럼 현재 가장 좋은 이 코비드 19과 관련해서 가장 좋은 약이 있어요. 가장 훌륭하고 가장 확실한 우리의 몸의 위기, 저항력을 기를 수 있는 약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백신인데요. 우리 몸에 백신이 들어와서 우리 몸에서 그 코비드 19에 대한 저항력이 커지는 것, 그것이 예전에 전통의학의 어떤 언어, 그 개념으로 설명을 하자면 그게 바로 우리 몸의 위기를 강하게 만드는 가장 좋은 약인 것이죠, 사실. 그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고 가장 확실한 방법이고 그것을 한 이후에 그 외에 이제 더 이제 또 생각을 하신다면 옛날 그 중국 전통의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책이 황제내경이라는 책인데요. 대부분 그 책에 기본이 되는 이론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거기서부터 이제 더 발전이 되어 나오기도 하고 하는데 그 황제내경 소문에 보면 그러니까 사계절의 흐름을 따르지 못하고 덥고 추운 것을 적절하게 하지 못하면 자주 병이 들고 그 다음에 안으로는 내장 골수에 이르고 밖으로는 구멍, 그러니까 구멍이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눈, 코, 입 이런 것들을 구멍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구멍이라든지 피부라든지 이런 쪽에 그런 것을 상하게 하여서 작은 병이면 반드시 심해질 것이고 큰 병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계절의 흐름에 적절하게 적응을 할 수 있고 덥고 추운 것을 적절하게 조절을 해야 된다는 말인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겨울 같은 경우에는 이 자연계에서 겨울이라는 것은 저장을 하는 기간입니다. 쉬는 기간이고 밤이 길죠. 밤이 긴 만큼 사람들도 일찍 자고 좀 자는 시간을 늘리고 활동량을 줄이고 우리 몸에서 정이라는 것들을 그 기운을 보충하고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돼야 돼요. 그래서
겨울에 너무 심한 무리하게 활동을 한다거나 하는 건 좋지 않고요. 반면에 이제 봄이 되거나 여름이 되면 활동량을 늘려서 밖에 나가서 녹색의 그 살아있는 기운들도 산책을 하면서 그런 것들도 자주 느끼고 적절히 운동도 하고 그렇게 활동량을 늘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가을, 겨울이 되면서 그 활동량을 줄이고 자는 시간도 늘리고 쉬는 시간을 늘려서 겨울이 되면 그 에너지를 보충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덥고 추운 것을 적절히 한다라는 것은 여름에는 더워야 정상이거든요. 근데 너무 춥게 한다거나 너무 차가운 차가운 음료를 너무 많이 마신다거나 하는 것은 좋지 못하고요. 겨울에는 반대로 너무 덥게 해서 겨울에 막 반팔을 입고 돌아다닐 정도로 집을 덥게 한다거나 하는 것도 좋지는 않습니다. 양생학에서 보면 음이 강할 때 음을 보충해주고 양이 강할 때 양을 보충해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 한국에서도 보면 더운 여름에 땀 흘려가면서 삼계탕 먹지 않습니까? 삼계탕은 양을 보호하는 보양 음식을 여름에 먹잖아요. 양이 강할 때 양을 보충해주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리고 기와 관련해서 기라는 것의 물질적인 기초가 되는 것이 정이라는 것입니다. 정에는 선천적인 정이 있고 후천적인 정이 있는데 선천적인 정은 태어날 때부터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강한 사람, 몸의 체격이 좋고 강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약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고 후천적인 정이라는 것은 그 후에 음식으로든 이렇게 후천적으로 먹어서 그것을 우리 몸이 보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음식을 너무 많이 먹지도 말고 너무 적게 먹지도 말고 그 다음에 자극적인 음식은 되도록이면 피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아까 사계절과 연결이 돼서 제철에 나오는 음식을 먹어주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봄에는 우리가 입이 쓰다라고 하잖아요. 입맛도 없어지고 그럴 때 우리 어르신들 뭘 드십니까? 민들레라든지 고들빼기 이런 거 드시면 쌉쌀한 거 드시면 입맛 돋잖아요. 봄이 되면은 나무의 기운이 올라가면서 그 기운이 그 불의 기운을 돋궈주기 때문에 입이 쓰게 되거든요. 봄에 나오는 그런 쌉쌀한 음식들은 기를 내려주고 열을 식혀주기 때문에 봄에 나오는 음식이 그거에서 맞는 것이고요. 우리가 여름에 나오는 수박은 사실은 더위를 먹었을 때 먹는 약이에요. 그렇게 더위 먹었을 때 먹는 약으로 저희가 본초에서도 배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라는 것들은 그 계절의 변화에 맞게 그 계절에 나오는 음식을 먹으면서 적응해 왔기 때문에 그 시기에 나오는 음식들이 그 시기에 맞는 약들인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그렇게 먹어서 정을 제대로 보충을 해주면 그 기운의 물질적인 기초가 정이기 때문에 그런 정을 그렇게 보충을 해줘서 기를 보호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정의 소모를 줄여야 되겠죠. 보충하는 것만큼. 우리가 너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노동을 많이 하면 우리가 흔히들 정력을 다 쏟았어 이런 말을 하잖아요. 정의 힘을 다 쏟았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 육체적인 일, 그다음에 요즘에는 정신적인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겪으면서 정이라는 걸 소모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줄여서 과도한 육체적인 노동,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줄이고 마음을 편안히 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가 정을 보호를 해서 그것이 정기, 우리 몸이 밖에 어떤 삿된 기운에 맞설 수 있는 기운을 보강할 수 있는 재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면도 요즘 오시는 환자분들 보면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잠을 주무시는 동안에 우리 몸이 회복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수면을 취해 주시는 것도 정의 소모를 줄이고 기를 보강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적절하게 육체적인 훈련이라고 하면 운동 그런 것들을 통해서 건강을 그다음 우리 몸에 운동을 하게 되면 기의 순환도 원활해지기 때문에 스트레스도 풀리고 기의 순환이 원활해지기 때문에 그것 또한 우리가 다른 질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저항할 수 있는 정기를 기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중국에서 지금 현재 그 코비드 19과 관련해서 이제 그 사람들이 아프게 되면 아무래도 자기의 기를 소모를 하기 때문에 그 보통 쓰는 방법은 밖에 들어온 삿된 기운을 물리치고 우리 몸에 전기를 북돋우는 약을 써요. 예, 흔히들 이제 방금 전에 전기가 이제 그 삿된 기운을 물리치는데 힘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럼 기를 보호하는 약을 쓰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들 생각하실 수 있어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기를 보호한다라는 약은 이미 그 질병에 걸려서 아프신 다음에 기가 허해지신 증상이 있으실 때 쓰는 약이고 평소 건강하신 분들이 그런 기를 보호할 수 있는 약을 쓴다고 그럼 효과가 있겠느냐? 저는 굳이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방금 말씀드린 그런 방법으로 평소에 생활을 하시고 음식을 드시는 게 낫고 건강하신 상태에서는 그런 기를 보호하는 음식을 드시는 게 그렇게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음식이라는 약이라는 거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계속 아무런 증상이 없는데 계속 그 약을 드신다는 거는 몸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보약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런 방향성이나 그런 독성이 좀 약하기 때문에 오래 복용을 하셔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굳이 도움이 될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건강하신 분들이 기를 뭐 보호하는 약을 먹는다고 기가 더 강해진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한방이나 전통의학을 생각하실 때 너무 신비한 어떤 학문 아니면 어려운 학문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전통의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계속 항상 우리 옆에서 살면서 우리 몸을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면서 계속 같이 있었던 학문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들이에요. 우리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 생활 속에 이미 다 녹아 있고 다 알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시거나 그렇게 신비한 것으로 생각을 하셔서 이 약만 먹으면 낫지요? 이 약만 어떤 약을 먹어야 좋아요? 이런 것보다는 그냥 아주 정말 간단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잠 잘 자고 잘 먹고 적당히 운동해주고 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이미 그 학문에 있는 그 내용입니다. 사실은 그게 제 생각이고요. 예, 저희 한의원은 그 파인트리 부부 한의원이라고 이름처럼 부부가 같이 하고 있고요. 제 와이프는 중국 사람인데 중국에서는 한방 양방이 따로 나눠 있지 않고 그냥 메디칼 닥터 하나의 분류예요. 그래서 사실은 경우에 따라서 수술도 할 자격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중국에서도 임상 경험이 있고 북경의 산부인과에서도 근무를 했었고 천진에서 척추 통증 그 병원에서도 근무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희 와이프 같은 경우에는 부인과라든지 척추 어깨라든지 이런 통증 관련해서 아주 훌륭한 경험을 가지고 있고요. 중국에서 공부를 했다라는 것의 장점이 뭐냐면 보통 의사들이 환자에게서 배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임상에서 환자들을 보면 교과서에 있는 그대로의 환자들이 오질 않아요. 항상 보면 정말 다양한 환자들이 오던데 임상적인 경험이 많은 그리고 그런 경험이 많은 선생님한테 배울 수 있는 환경이 중국에는 조성이 돼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공부를 하고 거기서 임상 경험을 쌓았다라는 것은 아주 좋은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부부가 같이 하기 때문에 아무리 남자 의사가 부인과 쪽 질병을 배웠다고 해도 몸으로 느끼긴 어렵잖아요. 자기가 몸으로 느낀 것과 그냥 배운 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혹시 부인과 쪽 환자분들은 아마 저희 와이프를 찾아오시거나 그러시면 아주 좋은 그런 좋은 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그 신신마트 옆에 거기 3층 건물에 예전에 PNC 한방 있던 데인데요. 그 자리에 지금 열고 있어요.